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 챕터에는 4개의 회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배전반에서 나온 회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딱 하나인데 결제 방식은 저희가 4가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의 결제 방식을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을 해주세요. 배전반은 하나, 토스 페이먼츠로 통합된 여러분의 결제 시스템입니다. 근데 여기서 갈라지는 회로가 4개라는 거죠. 각 회로의 끝에 불에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이브럼 매슬로우라고 욕구의 5단계 피라미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거를 처음 만든 분인데 1966년에 저서 과학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진 도구가 망치뿐이라면 모든 것을 못처럼 다루고 싶어진다. 이거 되게 심오한 말이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사용하고 계시는 앱이나 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솔직히 저희 하이퍼클래스 지금 9강째 이렇게 듣고 계시면서 이것저것 이렇게 눌러보고 계시지만 이런 툴을 구경하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그동안에 한국의 앱 개발자들이 이 정도로 세밀한 기능을 창업자들을 위해서 설계를 한 그런 실력이라기보다는 그런 인터넷 비즈니스 창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은 앱 개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창업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사실 이 창업에 필요한 기능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제공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새로운 툴에 의하면은 그 새로운 툴이 제공하는 기능들 때문에 생각이 바뀐다. 사실 결제 도구를 하나만 알게 된 대표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결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아마 처음 경험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못에 맞는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설계가 가능한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4개의 회로입니다. 이 4가지 방법입니다. 각각의 제가 아키텍처라고 해가지고 앞에 좀 별명을 붙여놨는데 첫 번째 방법은 결제 링크 단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상담을 하다가 아니면 대화를 하다가 고객이 마음에 들었어요. 이 구매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결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링크 딱 클릭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보내는 게 결제 링크입니다. 결제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시든 이메일로 보내시든 아니면 뭐 채팅창에 보내시든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토스 페이먼트 결제 페이지로 딱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손님이 그 순간에 바로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바로 하실 수가 있겠죠. 1분 안에 결제가 가능한 가장 빠른 회로가 결제 링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 작성하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앱들이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죠.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결제해야 되는 부분들. 뭐 예를 들면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 네일 아트, 헤어 디자인 이런 분들은 어떤 메뉴 뭐 컷을 할 건지 파마를 할 건지 뭐 네일을 할 건지 패디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결정하셔야 되니까 먼저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메뉴 먼저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약금을 받아야겠죠. 그런 경우 이게 폼 플러스 결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정보를 입력하자마자 바로 결제할 수 있게 하는 거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멤버십 결제를 하는 겁니다. 뭐 커뮤니티 가입, 커뮤니티에 가입하시면 모든 게 이제 액세서블 가능한 그런 서비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커뮤니티 대문 앞에 버튼이 있겠죠. 커뮤니티가 딱 눈에 보이는 거죠. 또 오른쪽에 결제하기 버튼이 있는 거예요. 결제하자마자 커뮤니티의 모든 컨텐츠가 딱 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멤버십 결제는 바로 커뮤니티 앞에서 결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스텝 결제인데 여러분들이 하이퍼클래스 등록하실 때 투스텝 결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는 1단계, 1단계는 고객의 정보를 받고요. 2단계에는 카드 결제 정보,
받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따라서 이 지금 1, 2, 3, 4번 중에 어느 게 더 스마트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가장 귀찮은 게 4번이에요. 투스텝 결제. 근데 이 투스텝 결제가 어떤 비즈니스에서는 가장 최적이에요. 특히 저같이 사스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최적의 결제 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지금 외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상황 판별할 수 있는 질문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 하나씩 제가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질문, 손님의 마음은 지금 몇 도인가? 그러니까 딱 사기 직전이 이제 100도라고 치면은 이제 끊기 직전이죠. 근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게 0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이미 굉장히 뜨거워. 상담을 좀 받으셨어, 저하고. 그런 다음에 이 물건이 어떤 이점이 있고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너무 사고 싶어. 딱 그 느낌이 있을 때, 굉장히 뜨거울 때, 그때는 어떤 결제를 쓰면 될까요? 저는 딱 1번이죠. 결제 링크를 딱 드리면서 바로 결제하실 수 있게, 고민의 여지 없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근데 조금만 더 설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2번 아니면 4번으로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왜냐면 설문조사에 뭔가 조금이라도 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문구라든지 뭐 이런 걸 제가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4번. 근데 여러분이 퀘스천 2, 이제 질문 두 번째로 가면, 결제 전에 내가 알아야 할 정보가 있는가? 있으면은 폼 설문조사 결제 2번 방식이 좋습니다. 정보도 주고 설문조사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제도 시키는 거. 근데 전혀 뭔가 더 설명할 게 없다.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번 그 결제 링크로 결제하는 거, 아니면 4번 투스텝 결제로 하시는 방법. 그리고 퀘스천 3로 넘어가면은, 이 돈은 한 번 결제하는 거냐, 매달 결제하는 거냐. 당연히 매달 결제하는 거면 멤버십 결제로 해야 하는 거고요. 딱 한 번 결제다? 그러면은 뭐 1번 아니면 4번이겠죠. 그래서 업종별로 사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조합이 있고 심화 조합이 있는데, 처음에 이거를 테스트할 때는 기본 조합으로 먼저 테스트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는데, 당연히 네일 미용은 당연히 2번 폼 설문조사 작성하고 예약금 받는 걸로 진행하시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 식당도 요즘은 다 예약금 받잖아요. 아니면 이벤트 선결제를 하시든지, 그 필라테스 PT도 설문조사하고 예약금 받는 거, 체험권 구매하는 거, 아니면은 곧바로 시즌 멤버십을 구매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3번으로도 운영하실 수 있고, 학원도 멤버십이 가능하지만 이제 사전 등록하고 등록금 결제하는 거 2번 방식이 낫겠죠. 그리고 저같이 이제 지식 창업, 코칭 이런 경우는 프리세일 링크 주고 바로 링크 결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멤버십 결제를 시키든지. 이커머스 사스는 무조건 멤버십인데, 이거를 저희는 투스텝 기본으로 멤버십 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합을 하다가 더 심화를 하고 싶다, 뭔가 거기다가 더 추가를 해서 뭔가 케어 제품 같은 걸 껴 팔고 싶다, 그럴 때는 뭐 4번 같은 결제를 저희가 범프라고 하거든요. 뭔가 끼워 팔기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각 회로마다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저희가 이 회로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링크 결제는 어떤 심리가 숨어 있냐면,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바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이런 어떤 시간을, 어떻게 보면 이분의 구매 욕망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바로 결제 링크를 보내는 이 순발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예약금이라는 심리를 저희가 사용하는 겁니다. 예약금을 내는 순간에 그 본 예약의 약속을 이행을 하거든요, 대부분. 예약금이 없으면 노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금이라는 게 딱 오프라인으로 오시게끔 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장치가 된다. 그래서 예약을 약속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장치는 예약금이다. 그래서 2번 폼 설문조사 결제 방식이 거기에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멤버십은 뭔가 고민을 좀 덜어주는 결제 방식이죠. 왜냐면 멤버십은 월구독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 달 써보고 더 좋으면 더
뭐 사용하지 뭐 이런 면에서는 첫 번째 결제의 부담이 제일 적은 게 멤버십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심리적으로 결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요. 그리고 4번 투스텝 결제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영리한 설계라고 보거든요. 왜 굳이 결제를 두 단계로 쪼개냐고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를 남깁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안 남기면 두 번째 단계를 못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제 직전에 이탈을 하더라도 저한테는 이름과 연락처가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아마존의 경우에서도 장바구니에 담고 나서도 이탈하는 경우가 70%라고 했잖아요. 근데 70%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기고 떠나가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투스텝 결제를 하시면은 70%의 사람이 뭘 남기냐면 연락처를 남기고 가요. 저는 그 사람들에게 나중에 뭔가 할인 행사라든지 안부 인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뉴스레터를 매주 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들을 저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도록 온도를 꾸준히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스텝 오더가 굉장히 영리한 설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배선도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에 맞게 좀 구축을 하시고 뭔가 설계를 하시면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랑 실습을 하기 바로 직전인데 저희가 이 실습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이 모든 이 멋있는 어떤 네 가지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심리에 맞게 최적화된 결제 수단을 설계를 한다. 굉장히 센세이셔널하고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 실제 배선도를 저희가 완성하기 전에 실제로 해야 되는 거는 토스 페이먼츠를 신청하는 겁니다. 개통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저희 난관입니다. 이게 해외에 뭐 스트라이프나 페이팔처럼 그냥 아이디 입력하고 그냥 가입만 하면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결제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의 피지사는 굉장히 심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결제 신청을 하시더라도 이메일상으로 이제 심사 뭐가 더 필요해 뭐가 더 필요하면서 뭔가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그 담당자와 이메일 교환하는 그 모든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정보들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뉴얼 템플릿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신청 서류는 뭐고 앱 연동은 일단 하이퍼클래스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결제 테스트를 하셔야 되거든요. 결제 테스트는 어떻게 하셔야 되고 결제 경로에 대해서 또 토스페이먼츠한테 스크린샷을 막 찍어서 보내야 돼요. 그거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매뉴얼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따라 하시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게 해드리려고 하는 매뉴얼이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고 담당자에게 이런 사전에 준비된 정보를 이렇게 전달만 하면 돼요. 이메일로. 그래서 미리 매뉴얼에서는 뭐가 필요한지를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알려드리는 정보 제공 차원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토스 페이먼츠의 진행은 7단계거든요. 첫 번째는 홈페이지를 사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성이 안 돼 있으면은 토스 페이먼츠에서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유령 회사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홈페이지가 여러분이 뭘 판매하는지 저희가 오퍼 같은 거 있잖아요. 들이 저랑 같이 홈페이지 처음 만들 때 어떤 걸 판매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어떤 웹페이지가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상품을 파시면은 상품에 대한 뭐 디테일한 정보 그런 것들이 다 있는지 그런 거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류 준비인데요. 서류 준비는 대부분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 대표에 대한 정보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온라인상에서도 첨부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청하실 때. 그리고 토스 페이먼츠에는 여러 가지의 MID라고 그 멀천다이즈 ID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제가 단건 결제인지 아니면 정기 결제인지 아니면 해외 결제인지 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를 딱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개 동시에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거 세 개 동시에 신청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씩만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개가 동시에 필요하시더라도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신청하고 심사가 완료가 되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추가해서 넣어주는 그런 식입니다.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직은 좀 토스페이먼츠가 신청 심사 관련된 이 단계를 최적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앞으로는 조금 이게 자동화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결정을 하고 뭐 서류를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전자계약이 완료가 되고 뭐 협약서를 서명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전자계약이 완료가 되고 여러분들이 페이를 해야 되거든요. 33만 원인가 심사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자계약만 완료가 된 거예요. 심사가 통과된 건 아니에요. 계약만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럼 계약이 완료가 되면은 테스트 키를 여러분들이 발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토스페이먼츠의 아이디로 들어가면은 뭐 디벨로퍼에 관련된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테스트 키를 여러분들이 직접 하이퍼클래스에 연동하실 수 있게끔 그 키 값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건 테스트 키예요. 실제 결제가 안 일어나는 키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사실 하이퍼클래스의 토스페이먼츠 연동 앱에 입력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테스트 결제를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4단계, 5단계까지를 거의 여러분들 심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쭉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심사가 최근에는 굉장히 밀려 있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0번부터 5번까지를 쭉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시다가 이제 심사가 거의 진행될 때쯤 되면 뭐 이것저것 보완을 해달라, 정보를 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올 거거든요. 그런 이메일에 응대를 하시고, 그리고 응대 자료들을 좀 보내시고, 그러다가 이제 라이브 키가 옵니다. 심사가 통과가 됐습니다라고 하고서 라이브 키를 여러분들이 같은 디벨로퍼 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이제 다운로드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거기 번호가 쭉 떠요. 굉장히 복잡한. 그래서 그 번호를 저희 하이퍼클래스 앱에 다시 입력을 하시면은 그때는 라이브 키가 연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6번까지 진행하시는데 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26년 기준으로는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진행하시기 하려면은 이 사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저희 매뉴얼을 통해서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딱 신청하시고 한 번에 연동하시고 그러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계약을 33만 원이라고 해서 이제 심사비를 지불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완료가 돼서 바로 오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김이 빠지실 텐데 결제를 하고 나서 한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고가의 강의나 아니면 구독 서비스를 파신다. 그러면은 협약서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약서가 필요한 게 온라인 사업인 경우, 특히 교육업종 같은 경우는 환불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소비자 보호 약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라도 토스페이먼츠에서 이 저희들에게 확약서를 받던지 아니면은 보증 보험 같은 거를 들으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완 요청을 정말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건 결제를 하면 단건 결제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빌링 결제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해외 결제 심사하는 부서가 따로 있거든요. 이 세 부서의 담당자가 다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더 해주세요. 여기다 뭐 이상한 문구 넣어주세요. 뭐 결제창 밑에 환불 정책도 넣어달라기도 하고 막. 근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누가 담당이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흔한 일인데 일단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게 지금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서 케바케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좀 반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각의 MID, 지금 요 PDF 문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매뉴얼처럼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쭉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파트 1, 파트 2, 그래서 쭉 이렇게 있는데요. 그리고 샘플 강의, 여러분들이 지식 강의라면 샘플 강의를 업로드까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뭐, 상품, 구독 상품이면은 커뮤니티를 만드셔서 뭐 구독 상품을 하시든지 해서 파트 6까지, 그리고 요 0에서부터 파트 6까지는 저랑 요 마지막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실습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 실습에서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가 홈페이지 하단에 환불 규정 같은 거 꼭 집어넣으셔야 되고, 약관 집어넣으셔야 되고, 개인정보 처리 보호 방침 그것도 넣으셔야 되는데, 이 환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업종에 맞는 환불 기준을 꼭 찾아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문가한테 한번 컨설팅을 받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상 7일 동안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증을 해줘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학원이다, 교육법에 저촉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학원 중에서도 뭐 면세 학원이냐, 아니면 면세가 아니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통신 판매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환불 규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확인하시고, 네, 환불 규정을 꼭 홈페이지 하단에 링크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스 페이먼츠나 카드사에서 이 환불 규정을 굉장히 집요하게 확인을 할 겁니다.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이게 환불이 좀, 이 환불 규정을 넣으면 왠지 사람들이 더 쉽게 환불할 것 같잖아요. 근데 환불 규정이 있는 회사일수록 더 신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서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언제든지 환불할 수 있겠네. 뭐 어느 기간 동안에는 환불이 가능하겠네. 그러면은 신뢰를 하게 돼서 더 구매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데니엘 캐너먼의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마르드 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18%가 결제에 신뢰가 부족해서 장바구니에서 이탈을 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여러 해 동안 이제 비즈니스 운영하면서 들은 생각은, 그냥 환불을 원하면은 웬만하면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그 환불을 안 해주려다가 몇백만 원을 아끼려다가 비즈니스의 그 명성, 레퓨테이션이 완전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 얽히면은 되게 피곤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상황을 아예 없애려면 그냥 피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네. 네,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 이제 실습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